어, 자, 이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표는 어느 동물원의 관람료를 나타낸 것이다. 주말에 어른이 A명, 청소년이 B명이 입장했을 때 이와 같이 주어진 세 개의 행렬에 대해서 다음 중 주말 전체 관람료를 나타낸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보고 그걸 표현을 먼저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어른이 A명, 청소년이 B명 입장했을 때 그랬는데 관람료를 보니까 주말에 어른은 뭐 가격이 R1이고요. 청소년은 S1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에 어른이 A명이 왔으니까 주말에 어른에 대한 관람료는 A 곱하기 R이 되겠죠? 그래서 관람료 주말 전체 관람료는 A하고 R을 곱한 거에다가 그다음에 청소년이 이제 B 명이 입장했는데 S1이니까 B하고 S를 곱한 이게 청소년에 대한 관람료 매출이죠. 그래서 이걸 두 개 더한 게 주말 전체 관람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값이 어떤 행렬 연산에서 나오느냐 이것만 조사하면 돼요. 그래서 A하고 X에 지금 보면 여기 R하고 S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A, B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Y에도 A, B가 있긴 합니다만 요게 이제 이 행렬의 곱셈에 관련해서 그 규칙을 잠깐 써보면 예, A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이죠. X는 2 곱하기 1 행렬이고요. Y는 1 곱하기 2 행렬입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이 A하고 Y는 곱셈이 불가능해요. 언제 곱셈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수하고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수가 같을 때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하고 X를 곱했을 때 실제로 곱해 보겠습니다. P, Q, R, S 그다음에 X는 A,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실제로 곱해 보면 제가 곱하면 요 2가 소멸되면서 요 정도는 알고 계시죠? 모양이 2 곱하기 1 행렬이 등장합니다. 2행 1렬의 행렬이. 그래서 여기에 가로 세로의 원칙에 따라서 PA, QB, PA 플러스 QB, 그다음에 RA, SB라고 하는 곱셈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얘랑 그쵸? 예,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AX, 행렬 AX의 이행 일렬의 성분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곧잘 출제되니까요. 신경 써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자, 10번은 조합에 관련해서 그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건 자, 어떻게 바뀌던가요? 일단 분자는 n 팩토리얼이고요. 그다음에 분모에 r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 이렇게 변한다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한 식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건 되게 중요한 식입니다. 자, 증명 과정을 좀 봐볼까요? 지금 그 첫 번째 줄 보면 요 n하고 r 자리에 n-1과 r-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하고 r이 있을 때 분자가 n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자가 n-1팩이 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r이 있을 때 r팩이었으니까 여기 r-1팩 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때 여기를 보면 요 앞에 있는 n에서 뒤에 있는 r을 뺀 거에 대한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n-1에서 r-1을 뺀 n-1에서 r-1을 뺀 n-r이 나오나요? 그렇죠. 요게 가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가에는 n-r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비교해 보면 이 등호잖아요.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비교를 해보면 요 r-1팩, r-1팩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n-r 팩인데 팩을 빼먹었네요, 선생님이. n-r 팩. 자, n-r 팩, n-r 팩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요 나는 여기 n하고 포함해서 n 곱하기 n-r 팩 얘가 지금 나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n하고 n-1팩 곱하면 뭐예요? n팩 아닙니까? n팩. 그죠? 여기 n팩 이렇게 될 겁니다. 음. n하고 n-1팩 곱하면 n팩인 거는 다들 뭐 아시겠죠? 이런 거잖아요. 5 곱하기 4팩 그러면 뭐예요? 5팩이지 뭐.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다가 뭐냐 하고 봤더니, 지금 보니까, 위아래를 또 이제 이게 등호니까요. 등호니까 이 위아래를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n팩만 있었는데 r이 등장했어요. 그 말은 분모 분자에 r을 이렇게 곱해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자리에 r하고 r-1팩을 곱한 아까와 마찬가지로 r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에는 r팩이다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r팩, n팩, r팩에 해당되는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자, 11번은 경우의 수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시죠. 서로 다른 국어책, 서로 다른이라고 그랬어요. 국어책 4권과 수학책 3권, 그다음에 영어책 2권. 요걸 갖다가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일단은 순열인데, 국어책은 국어책끼리, 수학책은 수학책끼리 이웃한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웃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묶어버리기로 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국어책 네 권을 딱 묶고 수학책도 이웃해야 되니까 얘도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근데 영어책은 이제 2권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어 묶음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수학 묶음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영어책 2권이 영어 1, 영어 2 이렇게 네 개의 개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묶는 거는 일단 하나로 생각하기로 했죠. 묶어서. 그래서 얘네들을 우선 배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을 배열하면 네 가지 개체에 대한 배열이니까 4팩이죠. 여기다가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국어책 네권인데 이 네권에 국어 1, 2, 3, 4가 순서가 뒤바뀌어서 배열되는 그쵸. 그러니까 4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책이 세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책이 또 원, 투, 쓰리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그 문구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그렇지, 3팩.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어 지금 보기를 보면 숫자가 좀 크죠, 이렇게? 숫자가 좀 큽니다. 숫자가 좀 커서 이걸 이제 곱할 때 조금 시간이 없으면 끝자리를 좀 봐보세요. 2, 8, 2, 0, 6인데 요게 4팩토리얼이 얼마냐면 24잖아요. 그러니까 끝자리가 4거든요. 4, 4, 16. 끝자리가 6이죠, 현재. 3팩은 6이니까 6, 6은 36. 그래서 끝에 6으로 끝자리 6으로 끝나는 게 5번밖에 없죠. 그래서 잽싸게 5번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뭐 계산을 다 해봐야 되지만. 자, 11번 문제를 살짝만 변형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국어책과 수학책은 이웃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어 책은 어때요? 이웃해도 좋고 이웃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영어책은 절대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셨습니까? 영어책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효과적일까요? 지금은 영어책 2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해도 좋고 이웃하지 않아도 좋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영어책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이 전체에서 영어책도 이웃하는 걸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책도 이웃한다는 건 묶어가지고 3팩 전체 그다음에 곱하기 4팩 4팩 곱하기 영어책 2권에 대한 자리바꿈 2팩 요걸 전체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해가셨을까요?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12번으로 가면요. 자, 12번은 이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을 풀면 이건 뭐 쉬우니까 답을 곱하로 써보면 6 마이너스 6부터 4까지 이렇게 되는데 1, 2, 3, 4, 5번 중에서 해가 같은 부등식은 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부등식이긴 하지만 편안하게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모두 다 등호로 바꿨을 때 근이 마이너스 6하고 4가 근인 게 답이기도 하죠. 물론 그냥 풀어도 되겠습니다만 마이너스 6하고 4 대입했을 때 등호 성립하는 게 누굴까요? 5번이죠. 금방 답을 찾고 넘어갑니다.
자, 13번입니다. 뭐가 등장했나요? 보니까 가우스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가우스 기호 보신 적 있죠? 근데 가우스 기호를 볼 때마다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가우스는, 정의 그 자체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라고 하는 이 정수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같은 모양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우스 x를 이렇게 n으로 치환합니다. 치환하면 반드시 새로운 범위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중요한 건 n은 뭐다? 정수라고 하는 제한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죠. 가우스니까. 자, 그러면 저 이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은 n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굳이 뭐 치환을 꼭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가우스가 간단하니까 원칙적으로 치환을 했습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요. 자, 라고 했을 때 이 n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풀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얘는 1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2차 부등식 정도는 풀 수 있는 거죠. 음. 자, 이랬을 때 정수라는 사실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정수는 생각해 보면 뭐밖에 없냐면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 부등식의 해는 n이 0이에요. 그럼 돌려주셔야죠. 이제 돌려줘야 될 게 n이 가우스 x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우스 x가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가우스 x는 수직선에서요. 항상 그 1단위로 이제 끊어서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정수가 1단위로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이랬을 때 가우스 값이 0 되는 것은 0, 1, 2 이렇게 있을 때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이 가우스 값이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우스 기호를 떼면요. x의 범위는 0 이상 1 미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해가 이거라고 그랬는데요. 알파가 0이고 베타는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합은 1이다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자, 14번은 꽤 어려운 문제처럼 보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자, 14번을 보면 일단 연립부등식 문제인데요. 연립부등식에서 음, A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차식이든 3차식이든 문자가 이렇게 하나 섞여 있으면 긴장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최대한 이 2차 부등식을 좀 해를 나타내 봅니다. 그랬을 때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나타내 보면 자, 위에 있는 것은요. 마이너스 3과 A 제곱이 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하고 A 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수분해에서 해를 구한 거거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서 얘는 이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깥 범위로다가 해가 구해지는데요. 자, 그 바깥 범위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9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이 부등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이제 불편한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이 연립부등식이니까 뭔가 여러분 연립부등식은 이제 수직선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뭐 나타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타내고 얘네들은 또 바깥 범위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타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범위가 이제 해가 되고 이런 거 이제 많이 본 적이 있죠. 그런데 요 해에 대해서 그 해 속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n이라 하자. 정수의 개수. 그러니까 요 해 속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n입니다. 자, 그때의 실수 a 값의 최대 값을 fn이라 하자. 그러니까 실수 a의 최대 값을 fn이라고 했으니까 이 a는 a의 최대 값이 fn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꼭 필요는 한 것은 아닙니다만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A는 FN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을 FN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A가 이제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충 파악이 됐지만 뭐 아직은 뭐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랬을 때는 대부분 문제를 보면 이런 합각형, 즉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이제 옳은 걸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들은 기억번이 되게 중요한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기억이 자, 이런 문제는 뭐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어떤 그 나침판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응? 지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기억을 먼저 한번 잘 살펴봅니다. 자, 기억을 좀 보면은 F0가 루트 10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가만 보니까
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f는 n에 관한 식인데 n이 뭐냐고 봤더니 정수 x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정수 x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저 연립부등식의 해에 정수가 아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A 값, 그런 상황을 만드는 A 값 있잖아요. 요 A 값, 요거 A, 요 A, 요 A의 최대 값이 루트 1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수직선을 나타내야 합니다. 연립부등식은 반드시 수직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수직선 하나 그을게요. 이렇게 그어서. 자, 우선 위에서 구했던 두 개의 해를 나타내 봅니다. 두 번째 걸 먼저 나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A 왼쪽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9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일단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사이값이잖아요. 마이너스 3이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만, 자, A가 2보다 크다고 그랬고요. A가 2보다 크다고 그랬고.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3이 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어때요? 공통 범위가 없어서 정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그냥 만사, 그냥 형통,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여러분, 이런 문제의 그 함정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모두 이 부등식에 등호가 없잖아요. 여기 등호가 없어가지고, 요 9하고 마이너스 a 따위가 만족하는 정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결국은 여기에 있는 10까지 또 여기 바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 가서 봐보세요. 요거의 이 사이값에 해당되는 범위가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공통 범위는 여기하고 여기가 존재하지만 정수는 없죠. 왜요? 9하고 마이너스 a에 등호가 다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와서 10까지 이렇게 왔다고 해도 10까지 이렇게 왔다고 해도 즉 10이 a 제곱이다 하더라도 어때요? 정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얘도 등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여기 좀 보시면 a 제곱이 심지어 10이 된다 하더라도 즉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된다 하더라도 응? 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중에 루트 10만 써놓고 나서 생각을 잠깐 해보면 a가 루트 1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가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오른쪽만 좀 봐보면 하나는 9보다 큰데 하나는 10보다 작대요. 어때요? 여기에 만족하는 정수가 있나요? 없죠. 어, 9도 안 되고 10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등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호가 모두 빠져 있거든요. 오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번에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겁니다. 이 등호를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되게 많이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걸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끝까지 이제 뭐 기억본 딱 보니까 거의 참이죠, 여러분? 기억본 보니까 거의 참이에요. 자, 정확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 지금 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에 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a 제곱이면 괜찮죠? 여기가 a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3 괜찮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심지어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3이 오른쪽 또는 같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a 제곱이라고 하는 게 10보다 왼쪽 아니면 같아도 괜찮고 이 같아도 괜찮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등호 유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걸 풀면 어, a가 왼쪽에서는 2 이상이고요. 오른쪽에서는 루트 제대로 다시 이걸 풀면 기억은 이미 참인 게 뭐 뽀록이 났지만 제대로 된 범위를 구해보면 왼쪽에서 a는 2 이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제곱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정확하게 풀면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둘의 공통 범위는 2 이상 a가 루트 10 이하 이렇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에서 A는 2보다 크다라고 말을 미리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호를 빼서 여기 등호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만족하는 A의 범위고 그 A의 최대값은 루트 10인데 A의 최대값을 FN이라고 했으니까 n이 빵개가 되는 0개가 되는 FN은 루트 10이다라고 하는 기억번은 맞는 거죠. 여러분 지금 14번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 있다면 14번은 거의 암기할 정도로 반복해 보세요. 이 문제가 시너지 다른 문제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어낼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FN이 정수가 되기 위한, 자, FN이 정수가 되기 된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FN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FN은 A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FN은 A예요, A. 이 A가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A가 정수가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은 5다 그랬는데요. n의 최소값은 5다 그랬는데 a가 정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에서 구해놓은 이 범위를 좀 봐보세요. 여기에 만족하는 정수 a는 뭐가 있나요? 3이 있죠, 3? 그렇지? 그러면 a가 3일 때 n은 얼마라는 소리일까요? 좀 전에 기억에서 a가 3이면 당연히 만족하는 정수는 없죠. 0개입니다, 0개. 그렇지? 그래서 a가 3, 즉 여기가 지금 f0이 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n이 0일 때, n이 0일 때 요 정수가 되고 그때 최소값은 5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n이 0일 때 a 값은 3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수가 되는 a 값이 3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유는 틀렸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살펴봤던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a의 범위가 2보다 크고 루트 10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정수라고 계속 니은에서는 정수, fn이 정수인 거를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수가 되는 A 값, 즉 F, 지금은 요 F 제로죠? N이 0일 때니까. 이게 3이 가능하잖아요. 3이. 그렇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디귿번 좀 볼까요? 50 이하의 N에 대해서 FN이 정수가 되는, 즉 A 값이 정수가 되는 모든 N의 합은 86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FN이 정수가 되는 가장 작은 n의 값은 0이었어요. 그죠? 어, 자, 그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최초로 우리가 이 fn은 이제 a 값이에요. 그죠? 요거는 잊지 마세요. 요거 때문에 막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초로 a가 3일 때, 좀 전에 봤죠? 니은에서. a가 3일 때, n의 값은, 그 n의 값은 0밖에 없었어요. 0. 그렇죠? 그러면 a가 4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게요. 수직선에서요. 수직선에서 이 마이너스 a보다 작고 그다음에 얘가 9보다 크고 이 상태에서 지금 a가 4다라고 했을 때 a가 4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4면 자 위에서 구한 그 범위가 자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3과 a 제곱. 그러니까 a가 4면 요거 뭘 말하냐면 마이너스 3과 x가 a 제곱이니까 16. 요 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4면은 여기는 항상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은 여기에 있고 얘가 이렇게 쭉 가서 여기에 얼마까지 간다? 16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정수가 되는 그러한 n의 값은 개수는 얼마부터 가능하냐면 여기 10부터 가능하죠? 10, 11 쭉 가서 얼마까지? 15까지 가능하죠. 10부터. 이해가시죠? 그렇지. 그래서 이 n은 10부터 15까지 가능한데 그때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x의 개수니까요. x가 총 몇 개 나오냐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 6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n은 이 6이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a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a가 5면은 어떻게 될까요? 50 이하의 n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a가 5니까 마이너스 3부터 얼마까지 가는 거냐면 25까지 가죠? 그쵸? 그래서 9하고 25를 뺀 정수들, 즉 10부터 얼마예요?
24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괜찮죠? 그래서 15개. 얘는 15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가 6이면 이번에는 얼마까지 가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3부터 36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10부터 35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몇 개 있는 거예요? 10부터 35까지니까 35에서 9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26개인가요? 그 다음에 A가 7이면 어떻게 될까요? A가 7이면 쭉 가서 49까지 가겠죠? 그러면 그 말은 10부터 48까지. 그렇죠? 48까지. 그러면 30 뭐가 돼요? 39가 되나요? 39, 그죠? 얘는 39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A가 8이면요. 50 이하가 아니고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64가 되니까. 그래서 요게 끝이에요. 요걸 다 합하면 86이 나와서 디귿번도 옳습니다. 그래서 기억번과 디귿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심하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네, 요건 거의 암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복습해 주시고요. 자, 15번 보시면 2차 정사각 행렬 ABC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본을 보시면 행렬의 성질 중에서 교환 법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 좌변은 A, B를 두 번 이렇게 곱하겠다는 뜻이고요. 우변은 A 두 번, B 두 번이니까 자, 여기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보시면 A, B, BA.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요게 실수 연산과 차이점이 이두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됐다고 해서 어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영행렬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 뭐 어, 디귿번도 틀렸습니다. 이게 정답이 기억번인데 A가 영행렬이 아니다고 해서 이거 A를 막 지우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음, 뭐 발레를 굳이 들어보면 A라고 하는 행렬이 0010이고요. B라고 하는 행렬이 0012, C가 00, 뭐 34 이렇게 되면 요 둘이 다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행렬 나와서 이게 같게 돼요. 예, 같게 되는데 B하고 C는 같지 않잖아요. 발레입니다. 니은 디귿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렬에서 실수 연산처럼 x, y가 0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 이건 실수 연산이죠. 행렬에서는 안 돼요. 예, 행렬에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실수 연산에서 x, y가 x, z다라고 했을 때 x가 0이 아니면 이 나눠줘도 되는 거. 이건 실수 연산이고요. 행렬에서는 그러면 안 돼. 이게 A 나눠준다 이런 거 없어요. 행렬은 나눗셈이 없어요.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교과 과정에 빠져 있는데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쓰면 역행렬이라고 하는 걸 쓰면은 이거는 이제 가능한데 이 영행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 서로 다른 다섯 켤레의 신발 중에서 그러니까 신발이 A1, A2 한 켤레, B1, B2, C1, C2, D1, D2, E1, E2 이렇게 다섯 켤레가 있어요. 그래서 총 10짝 중에서 네짝을 임의로 택할 거예요. 네개를 10개 중에서 이제 네개를 고른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한 켤레만 짝이 맞춰지는 경우에 있고 그랬으니까 일단 한 켤레 짝을 맞추는 거는 다섯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다섯 개에서 하나 이렇게 고르는 이런 게 있겠고 그러면 하나를 골랐으니까 만약에 얘를 골랐다면 이제 얘를 지워보세요. 그러면 총 8개가 남아 있겠죠? 8개에서 우리는 네 짝 중에서 이게 두 짝을 지금 고른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두 짝이 남았는데 이 8개 중에서 두 짝을 골라야 되는데 중요한 건 같은 걸 골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연이어서 잇따라서 8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데 같은 걸 고르는 네 가지는 빼줘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같은 것을 고르는 네 가지는 빼줘야 돼서 이걸 계산하면 5 곱하기 87, 여기 28인데 24니까 120이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요. 자, 요 다음 또 17번부터는 세 번째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납니다.